뭐 캡틴이 자유롭다? 뭐 원피스 보고 따라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좀 정확히 하고 가야 됩니다. 해적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바이퍼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진짜 자유로운 직업은 오직 캡틴뿐입니다. 왜? 표도와 같은 점프샷, 원거리 격수로서 근거리가 아닌 이상 공격 위치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고, 근거리에 몬스터가 접근할 경우에는 근거리에서도 발동 가능한 백스텝샷을 활용해서 내가 몬스터를 밀치는 게 아니라 내가 후방으로 빠짐으로써 더 빠르게 거리를 벌릴 수 있으며, 속도는 느리지만 아이러니하게 플래시 점프보다도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윙즈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플랫폼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모든 조작에서 자유로운 직업인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자유지. 그러나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총잡이 해적이 고통받았던 이유가 뭐냐? 특히나 레벨 10부터 끝판왕 표창, 하다못해 고드름의 톱이라도 낄 수 있었던 표도에 비해서 공 12짜리 스플릿 블릿조차 30레벨 제한이 걸려있는 괴상한 철학의 블릿들로 빠른 스펙업이 불가능했고, 자기 바로 아래 3마리까지밖에 못 때리는 나사 빠진 다수기 아니면 6마리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초반 퍼듬이 너무나도 낮은 데다가 전용 블릿을 장착해야만 원래 데미지가 나오는 이런 괴상한 다수기들 덕분에 해적은 초반에는 불리한 싸움을 이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런 발키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190%로 3발 때리는 쓸만한 단일기 트리플 파이어와 몹 다수를 공격 가능한 파이어 버너와 쿨링 이펙트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는 3차 후반부였는데, 겨우겨우 3차 스킬들 마스터하고 좀 쓸만해질라 그러니까 4차를 할 순간이 와버려요. 좀 억울한 느낌이 있지만 한번 캡틴의 4차 스킬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참고로 해적은 4차 스킬을 스킬북을 통해 획득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좀 짜치고 벨붕이긴 하지만 전부 간단한 퀘스트를 통해서 스킬을 획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각 스킬들을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얻는 건지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조사하면서 확인했던 내용에다가 과거 캡틴 유저셨던 한길곤님의 설명을 일부 섞었습니다. 캡틴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스킬은 바로 배틀쉽이죠. 캡틴의 주력기인 배틀쉽 캐논 그리고 배틀쉽 토르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틀쉽에 우선 탑승해야 됩니다. 그 배틀쉽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퀘스트를 통해 입장할 수 있는 맵에서 카이린의 공격을 버텨야 되는데요. 이게 제한 시간이 한 4분 정도 있긴 한데 얘가 이제 체력이 1000만이라서 어차피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안내에 나오는 대로 한 2분 정도 버티다가 또 안내문 뜨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얻게 되는 배틀쉽은 바이퍼의 트랜스폼과는 달리 일정 시간 동안 변신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구도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이 내구도가 닿을 때까지는 몇 번이고 타고 내릴 수 있고, 내구도가 다 다르면 일정 시간 동안 탑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내구도가 있다 그래서 내 체력이 안 까이는 건 아니에요. 체력과 함께 내구도도 같이 까입니다. 그래서 평생 탈 수도 없고 데미지 받으면 깨진다는 배틀쉽이 왜 캡틴의 상징이라는 거냐? 이걸 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의 성능이 엄청났거든요. 첫 번째로 배틀쉽 캐논입니다. 배틀쉽에 탑승한 채로 포를 쏠 수 있는 스킬인데, 특이하게도 1레벨부터 10레벨까지는 3발, 11레벨부터는 4발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21레벨 때는 5발이겠네요. 4발입니다. 배틀쉽 캐논을 초반에 찍을 때는 데미지도 트리플 파이어와 비슷한데 내구도도 낮은 배에서만 사용해야 되니까 잘 사용하지 않게 되지만 11레벨이 되면서 4발을 발사하게 되며 상황은 달라집니다. 캡틴은 이때부터는 전 직업 중에서 제일 강력한 단일기를 가지게 되죠. 마스터 레벨 기준 380%로 4방, 도합 1520%의 데미지입니다. 스트레이프 100%에 크리티컬 100%, 그리고 샤프하이즈 140%를 합해도 발당 340%의 데미지인데, 배틀쉽 캐논은 샤프하이즈 30을 받은 스트레이프보다도 더 강하고 더 빠릅니다. 특히나 배틀쉽 관련 스킬의 사정거리는 궁수나 표도의 사정거리보다도 조금 더 길다고 하죠. 배틀쉽 캐논이 단일 몬스터를 대상으로 한다면 배틀쉽 토르페도는 여러 몬스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스킬 레벨을 1만 찍어도 390%의 데미지로 4마리의 몬스터를 타격하게 되는데, 막 160% 이지랄이었던 기존 스킬들보다 훨씬 낫죠. 이 스킬을 찍게 됨으로써 기존의 파이어 버너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요. 쿨링 이펙트만 몬스터 빙결용으로 쓰게 됩니다. 물론 마스터 시에는 무려 780%로 6마리 타격이라는 무시무시한 성능을 자랑을 하는데, 사실 캡틴은 여러 스킬들을 연계해서 잡아야 되는 직업 특성상 토르페도보다 그냥 캐논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토르페도는 5마리 11레벨 내지는 6마리 21레벨까지만 올리고 다른 스킬들을 먼저 마스터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스킬의 연사력은 물론 배틀쉽 캐논 못지않지만 스킬을 사용했을 때 즉시 발사되지 않고요. 약간의 기를 모으는 모션 이후 늦게 발사된다는 점이 순간적인 대처에 약간의 딜레이를 주겠네요. 이 두 가지 스킬은 왠지는 모르겠지만 카이린 선생님께서 갑자기 바이킹과 기간틱 바이킹을 잡고 퀘스트템을 모아오라 하는데요. 아이템들을 모아가면 얘네가 공격하는 모습을 잘 관찰했느냐면서 새 스킬을 알려주겠다고 하고 끝납니다. 개짜치네요. 자, 그래서 이 두 스킬 배틀쉽에 탑승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배틀쉽은 탑승한 상태에서 피격당하면 자체 내구도가 조금씩 깎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틀쉽 자체 내구도에 따라서 이 미치도록 강력한 스킬들의 성능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배틀쉽의 내구도라는 건 대충 얼마냐? 정리하자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120 찍고 배틀쉽 1 찍으면 내구도가 얼마? 데미지 4000 받으면 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배틀십을 10을 찍으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다른 스킬을 찍어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버전마다 또 다른 게 뭐냐면 배틀십이라는 건 한 번 타면 버프 창에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검은 영역이 점점 차오르고 최종적으로 내구도가 모두 소진되면 배가 소위 터지면서 쿨타임 동안 배를 못 타잖아요. 그런데 2009년 1월 이전까지는 배틀십의 레벨에 따라 그 쿨타임이 점점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많은 캡틴들은 배틀십의 체력은 그냥 캐릭터 레벨로 올리기로 하고요, 배가 터져도 최대한 빠르게 다시 탈 수 있는 1레벨을 선호했다고 하네요. 그 뭐 배틀십 올려가지고 내구도 4만 올려봤자 그냥 뭐 10대 정도 맞으면 끝이기도 하니까요. 참고로 2009년 1월 이후부터는 쿨타임이 90초로 고정돼 있어서 원하는 레벨을 찍어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쿨타임이 90초가 되든 1분이 되든 간에 배가 터진 시간 동안 다른 스킬을 사용하는 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꽤나 귀찮고 화력도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캡틴들은 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아주 똥꼬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배컨입니다. 이게 막 몇 대 맞으면 배가 터지니까요. 그러면은 배를 탄 상태로만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님? 하면서 이제 막 맞을 것 같으면 배를 꺼버리는 기술이 탄생한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매우 효과가 컸나 봅니다. 작품의 경우에는 각 패턴 사이의 텀이 굉장히 길어서 공격 하나하나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배를 깨먹지 않고 작품을 클리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혼테일의 시험의 동굴 단계에서 배를 깨먹지 않고 무사히 최종 단계 맵까지 입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이 악물고 버틴다 그래도 어차피 결국엔 깨지게 되는 게 배틀십. 그러면은 배틀십이 부서진 상황에선 어떤 스킬들로 버텼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래피드 파이어입니다. 래피드 파이어는 궁수의 폭풍의 시와 같은 연발 스킬인데요. 폭풍의 시는 낮은 퍼뎀으로 악명이 높지만 크리티컬 데미지 뻥튀기로 낮은 데미지를 보완한다고 했잖아요. 캡틴 계열은 자체 크리티컬이 빵 프로기 때문에 크리티컬 같은 걸로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기본 데미지가 폭시에 비해서 좀 높긴 한데 사실 뭐 어림도 없는 수준이죠. 마스터시 150%라는 데미지는 보호마스터에 비하면 합리적인 퍼뎀처럼 보이지만, 이게 막 피크가 터지질 않으니까 고점이 낮아서 몬스터를 넉백시킬 수가 없거든요. 애초에 뭐 데미지도 개똥 같고, 게다가 샤프아이즈 같은 크리티컬 버프도 따로 없었던 캡틴한테 따발총은 효율성 있는 스킬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2009년 1월에 데미지를 170%로 좀 많이 상향시켜주긴 했지만, 그런다고 상수라는 단점이 해결되진 않았죠. 자, 근데 뭐 배 터지면 이 악물고 써야 되는 게 래피드 아니야? 우리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면 어차피 써야 되는 거 최대한 효율 뽑아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캡틴의 보조기 중 하나인 서포트 옥토퍼스입니다. 기존의 옥토퍼스에서 연쇄력과 지속시간이 보강된 형태인 서포트 옥토퍼스는 사실상 캡틴의 딜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강력한 소환수였습니다. 그냥 일반 소환수처럼 멍청하게 때리는 것만 또 모르겠는데, 연사력이 대폭 강화돼서 거의 1초에 한 번 공격하게 되고요, 데미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게 가이드북에선 소환해두면 재소환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환한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지 한 마리만 소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테스트 서버 시절은 물론이고 빅뱅 전까지도 옥토퍼스는 여러 마리 소환이 가능했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초, 지속 시간이 35초인 문어는 최대 4마리까지 필드에 깔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서포트 1 찍은 문어를 한 번 깔았을 예상되는 리턴 값이 얼마냐? 1초에 한 번 공격한다 치고요, 35초 동안 평균 데미지 4000을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번 문어를 깔면 대충 어림잡아도 14만 가량의 데미지가 보장된다는 거죠. 마스터했다 가정하면 까는 순간 대충 33만의 데미지가 보장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문어 까는데 대충 2초 정도 들잖아요. 2초 동안 래피드 대충 3000달이 16발, 그리고 캐논은 데미지 한 11,000 잡고 8발 정도 손해본다고 가정한다면 래피드는 5만의 데미지를 희생해서 14만, 배틀칩은 88,000 정도의 데미지를 희생시켜서 14만의 데미지를 얻는 격이니까, 일단 배를 탄 상태든 배가 터진 상태든 간에 소환에 드는 시간보다 리턴이 무조건 높은 스킬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서포트를 찍은 이후에 옥토퍼스는 무조건 깔아줘야 되는 최고의 활약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캐논으로 무조건 투킬 난다? 이런 경우에는 쓸모가 없겠지만은, 래피드를 활용을 하거나 방컷이 깔끔하게 잘 안 떨어지거나 혹은 보스를 할 때 등 다양한 환경에서 무조건 채용해야 되는 효자 스킬인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배가 깨져서 래피드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딜이 낮아질 수 있지만은, 모너랑 함께라면 충분히 남부럽지 않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소환수 중에 유일하게 소환 시 캐릭터 경직이 없는 가비오타 역시 5초마다 한 번씩 불러주면 더 좋겠죠. 이와 함께 어드밴스드 호밍 역시 캡틴을 보조하는 훌륭한 스킬입니다. 호밍 자체가 뭔지는 저번 3차 다룰 때 설명드렸었죠. 맞춰두면은 내 공격의 모조리 그 몬스터한테 집중되는 스킬, 잡몹이 많은 보스전에서 의미 있어 보이는 스킬이었죠. 그런데 공격을 집중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서 필수로 사용하진 않던 호밍이 4차 전직의 어드밴스드 호밍을 만나면서 새롭게 변모하게 됩니다. 호밍의 깔끔하고 간결한 설명, 호밍이 적용된 적에게 추가 데미지를 주는 스킬인데요. 이 스킬을 마스터하게 되면은 호밍이 적중한 적에게 추가 데미지 20%,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데미지 같기도 하지만은
100% 확률로 20%가 늘어난다는 건 생각보다 큽니다. 래피드는 버프 버전인 170%에서 20%가 늘어나면 204%, 깡딜이 샤프 받은 스트레이프보다 강했던 배틀십 캐논은 발당 456%가 됩니다. 크리티컬이 퍼듬이 낮은 스킬을 뻥튀기 시켜주는데 특화되어 있다면 이 스킬은 데미지가 높은 스킬일수록 데미지 뻥튀기가 더 쉽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쏘는 총알과 포탄의 데미지만 올라간다는 것이고 문어나 가비오타, 다른 파티원들의 데미지가 올라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데미지 20% 추가가 파티 버프라면 밸런스 붕괴긴 하겠죠. 그래서 사실 캡틴은 배만 부서지지 않는다는 가정하라면 나이트로드보다 강한 탑급 격수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스킬을 마스터했다는 가정하에 발당 456%로 4발의 포탄을 쏴대면서 깔기만 하면 15만가량의 데미지를 보장해주는 문어를 계속해서 깔 수 있다면, 거기에 캐릭터 경지가 없는 가비오트까지 합세한다면 배가 부서지기도 전에 클리어 가능한 보스, 이를테면 파플라투스 정도라면 솔플이 제일 쉽지 않을까요? 마지막 보조 스킬은 에어스트라이크입니다. 이 스킬은 이제 퀘스트가 슬슬 뇌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뭐 갈매기 왕이라는 치매 걸리신 분 비율을 좀 맞춰줘야 돼요. 조나단이 제일 위대하다, 까시 한번 해주고, 두 번째로는 갑자기 뭔 히든맵에서 가짜들 사이 진짜 바트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눈썹이 환한 친구가 진짜니까 타격해서 선택한 다음 돌아가면 2단계 클리어, 3단계는 또 갑자기 생뚱맞게 길드 대항전 1단계 축소 버전을 클리어하고 오라 그러는데, 기존 20개가 넘는 동상을 살펴보며 여럿이 힘을 합쳐서 클리어해야 되는 맵이 1인용 미니 버전으로 등장합니다. 원본과 마찬가지로 4개, 5개, 6개 미션을 클리어한 후 조나단에게 돌아가면은 이제 진정한 갈매기의 동료다 이러면서 스킬을 전해주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광역기입니다. 대신 6마리만 때릴 수 있고 쿨타임이 5초 달려있는 광역기죠. 아니 6마리 때려서 뭐하냐 싶을 수 있는데, 이 스킬의 특징은 데미지예요. 1 찍으면 6마리를 520%로 때리는데 마스터를 하게 되면 1200%로 갈깁니다. 막 1200% 이러니까 좀 세 보이긴 해요. 근데 정확히 어느 정도 나오는 걸까? 마스터하면은 데미지가 한 이 정도는 나온다는데 솔직히 좀 마스터 해보고 싶긴 합니다. 물론 이 스킬을 30레벨까지 올리려면은 혼텔에서 마스터리 북을 얻으셔야 돼요. 특이한 점은 이게 아래쪽이 좁은 대신 위쪽 범위가 높은데 다른 광역기들의 범위를 그대로 위로 밀어 올린 것 같은 범위를 자랑합니다. 덕분에 위쪽 범위는 화면을 벗어난 지역도 타격한다고 해요. 골렘의 숲을 예를 들면은 바닥에서 공격하면 2층의 몹이 죽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우. 이런 희한한 스킬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시너지 좋은 맵은 망둥인데 해외에서도 에어스트라이크 선마 공략이 있는 만큼 그 효과는 입증된 것 같이 보이네요. 나머지 스킬들도 간단히 살펴보죠. 속성 강화 얘는 뭐 사실 설명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게, 일단 이 스킬이 뭐에 관여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파이어 버너는 토르페도에 밀렸고요. 쿨링 이펙트는 이제는 얼리는 용도로만 쓴다고 했죠. 그리고 파이어번의 도트 데미지는요, 불독의 그것도 아니고요, 베놈의 그것도 아닙니다. 졸라 약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강화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요. 사실상 결빙 지속시간 1초를 플러스하기 위해서 1포인트만 찍는 스킬인 겁니다. 물론 빙결을 통해서 물약값과 배틀쉽의 내구도를 지킬 수 있는 입장에서 빙결 지속 증가는 꿀같은 효과지만, 이거 봐, 여기서 1초 더 늘리려면 스킬 레벨 16을 찍어야 돼. 이걸 누가 찍겠어요? 패스합니다. 그 다음은 퀘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스킬인 마인드 컨트롤. 이 몬스터를 구해주면서 몬스터와 친구가 된다라는 뭐 포켓몬 같은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제 몬스터한테 최면산의 조교를 한다 이겁니다. 암흑 에너지를 몬스터한테 명중시키면 일정 확률로 얘가 주변의 몹들을 때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진짜 정직하게 본인들 공격력만큼 때려가지고 사실상 뭐 그냥 예능 스킬입니다. 그나마 이제 위쪽에 있는 몬스터들 지들끼리 어그로 끌어서 뭉치게 만드는 데는 좋겠네요. 그러는 겸 친구였던 몬스터는 맞아 죽을 테니까 이 한 마리 본 경험치는 보너스고요. 크리에서 캡틴은 사실 뒤늦게 추가된 직업이기도 하고, 직업 출시 이후 연이어 출시된 시그너스, 듀얼 블레이드, 아란 등에 밀려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직업이었고, 1차부터 3차까지 나사 빠진 성능의 스킬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도중에 하차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캡틴을 선택하고 그 직업의 매력에 빠져서 남들보다 긴 시간 캡틴을 연구한 플레이어들에 따르면 1차부터 3차까지 누적되어 온 스킬들은 4차 전쟁을 통해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요. 강화된 여러 스킬들을 적절한 상황에 알맞게 조합해서 플레이한다면 충분히 다른 직업을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한 직업이 맞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캡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에는 바이퍼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